네, 안녕하세요.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 한민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음식과 영양에 대한 패러다임을 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먹거리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첫 시간이니까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식이요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푸드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요. 2000년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식이요법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인력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몇 개의 그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해독을 위해서는 7일간의 해독이라고 하는 세븐데이 디탁스 미라클이라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어서 치유한다라는 Eat to Hea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암환우를 위한 거순요법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02년도에 한국건강문화교육협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식이요법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약간의 부딪힘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식이요법의 개념이 10년 정도 돼서 의료계에서 정립을 하게 돼서 정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두산백과라든지 생명과학 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서울대학병원 그 사전에 보게 되면 식이요법에 대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예방하고 또 증진 또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들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식이요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학문적인 배경은 이제 생태학, 지금까지 그 인간이 지구에서 어떻게 진화돼 왔는가에 대한 그런 생태학과,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 그 다음에 영양유전체학, 인체 생리학, 또 생화학, 미생물학, 그 다음에 영양학, 이런 것들을 이제 융합해가지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식이요법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생체 조절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그런 그 대학원 과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만 그 바이오 모듈레이션이라는 융합 학문이 대학원 과정에 설립이 됐는데, 저희들도 지금 이런 학문을 토대로 해서 식이요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과거와 같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서 식이요법을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푸드 컨설턴트라고 하는 그 전문 직업도 이것을 맨 처음에 국가 차원에서 시도한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1980년대 말에 이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이런 퇴행성 질환이 계속해서 발병되는가, 그거의 원인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결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 변화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온 것이 가장 큰 문제겠다. 그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게 많기 때문에 증상과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또 그 원인을 없애는 데 있어서 식생활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국가 자격증으로 이제 발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고 1990년대 들어와서 그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국가 자격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전문 직업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도입을 했었는데, 벌써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음식을 컨설팅을 해주는 거에 대한 중요성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을 하면서 어떤 단체에서는 푸드 테라피스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지난 20년 동안 그 식이요법을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 영양이나 뭐 이런 그 음식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저희는 사실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현대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환자들 치료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테라피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푸드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그 2002년도에 처음에 이런 식이요법 지도사들 양성을 할 때 원래 표현은 식이요법 지도사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민간 자격증을 국가기관에서 검증하는 그런 그 차원에서 검증을 받을 때 요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게 되면 의료계하고 부딪힐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이제 푸드 컨설턴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그만큼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음식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이 TV 그 건강에 관련된 프로에서도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보면은 의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신뢰가 크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되고 있지만, 뭐 어떻든 간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질환자들 숫자가 늘어나고, 최근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시기에 사람들은 어떤 걸 먹으면 되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과 그걸 어떻게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사실 이거를 쭉 20년 동안 공부해 오면서 느꼈던 점은 뭘 먹으면 몸에 좋아질까라는 얘기보다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면 현대인들이 그 먹는 많은 음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독되어 있는 입의 만족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뭐 TV를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먹방 프로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식품공학을 전공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식품공학에서 식품을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갖고 개발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식품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을 사로잡을까, 즉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의 입을 중독시킬까를 목적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한번 먹었던 것의 맛에 취해서 또 이제 먹게 되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사람의 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단맛을 내는 거, 그다음에 기름진 맛, 짠맛, 요 세 가지 요소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감칠맛이라고 하는 그런 맛을 첨가시켰을 때 맛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맛들에 의해서 사람의 입이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독이 되게 되면 끊을 수가 없는 그런 반복적인 그 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식품회사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음식을 개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들이 음식을 개발을 할 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소비 구매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걸 좀 알아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첨가물을 사용하는데, 그 첨가물이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생화학적인 반응을 방해하고 또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음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 음식과 영양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자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라고 하죠. 그 유전자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보게 되면
우리 비록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유전 정보는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원시 시대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을 먼저 좀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체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5대 영양소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최근에 와서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식물이 만들어놓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한테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그렇게 인체가 필요로 하는 5대 영양소와 파이토케미칼을 넣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좀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15,000년 전에 원시 시대에는 그 무엇을 먹고 우리의 몸을 구성을 했을까? 그 원시 시대에 먹었던 음식들이 주로 어떤 음식일까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 탄수화물 그러면 주로 쌀, 떡, 라면, 밀가루 이런 주로 이제 곡물을 이용해서 만든 가공식품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원시대에는 그런 곡물들이 재배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의 뿌리 속에 저장해 놨던 그런 전분류, 탄수화물 종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을 했었고, 그런 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 식물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해서 만들어놓은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식물 내재 화합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 우리 몸을 보호해 왔었는데,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들은 이제 그런 자연 식물이 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화학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구성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명령 신호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사실 그런 자연의 음식을 보다는 사람들이 탄수화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곡물을 이용한 그런 전분류, 스타치 종류들을 주로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자연 그대로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가공하는 과정 속에서 첨가된 여러 첨가물들과 이제 함께 들어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식물을 섭취하게 되게 되면 식물의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 물질들은 우리 몸에 사실 소화가 되지는 않지만 그게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위와 장의 운동력을 키워주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연 식물을 섭취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는 결국 소문소의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소화기관의 가장 중요한 위나 장의 운동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흡수하는 그 흡수력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 결국은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에 와서 우리가 그 영양이라고 하는 영양을 공급받는 그 학문적인 얘기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의 괴리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우리 몸을 구성해왔는 우리 유전인자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식물성 음식들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TV 채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어떤 그 건강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어느 병에는 어떤 음식이 굉장히 좋아요. 짜잔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광고와 함께 또는 그런 그 토크쇼가 있게 되면 그 주변에 그 다른 방송에서는 이미 거기서 선전하는 제품을 막 판매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먹는 소비자들 입장,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우리 먹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굉장히 흐트러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음식과 영양에 대한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자는 지금으로서 15,000년 전에 원시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우리 몸에 항상 세포 기능들의 그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 항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제 호르몬들이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항상성을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그걸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same to stay or to stand 뭐 이런 의미야. 항상 똑같은 자리에 위치를 하는 것.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결국은 이 항상성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환으로 연결되고 항상성이 회복이 되게 되면 이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가 바로 영양의 균형인데 그 항상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자기의 영양을 공급하려고 해야지 어떤 특정한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 하나만 먹는다고 결국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런 인식의 변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주된 얘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몸이 원시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로 자연에 있는 식물성 음식을 최대한도로 많이 먹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여러 그 항상성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도록 하는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뭐 꼭 식물성 음식만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그 음식은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 한 85%를 공급받는다. 한 15%는 동물성 음식을 통해서 받는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소나 돼지고기 같은 그런, 동물이 아니라, 뭐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급받는 걸 훨씬 더 우리가 흡수하기도 되게 좋은 영양물질, 동물성 음식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수 아미노산 같은 거는 그런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조화롭게 해서 우리의 영양의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미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먹고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을 이미 우리는 안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독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내독소라는 거, 엔더톡신에서 내독소라는 게 있고, 외독소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노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사람이 만드는 독소가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 중에서 이제 이런 호르몬이나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공 독소들이 방해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체의 새로운 영양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하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런 체내에 누적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는 그런 인공 독소, 이걸 뭐 일명 또 뭐 바디버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바디버든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또 우리 대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과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버리는 그 신장의 기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해독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독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대사 질환을 어떻게 이제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제가 해독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 음식과 영양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첫 번째는 우리 몸은 15,000년 전에 원시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살아간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